문 정부 수사 신호탄. 어제 전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낸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고발 당시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서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었고 그 블랙리스트대로 사표를 제출받았습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에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한전 발전 자회사 사장 4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러자 2019년 1월 달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2019년 4월에 검찰이 전직 사장들을 참고인 조사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대선이 끝난 어제 검찰이 산업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3년 만에 재개된 이 수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그 기본이 깔려 있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 산하에 있는 공기관의 그 임원들에 대해서 사퇴 종용을 했고,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환경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지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이 2년형을 받았죠. 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간 건데,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고발이 들어간 게 2019년이었어요. 그 동안에 3년 동안 검찰이 뭘 했냐는 거죠. 그거는 결국 지금의 그 검찰 수뇌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또 본인들의 임무에 역할에 전혀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을 보일 수 있는 그 수사 사례가 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뭐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평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보복이다라는 취지로, 아니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서 알아서 지금 행동해 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논평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묵혀져 있던 사건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와서 이를 검토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칼끝은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분명 명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3년 동안 미뤄왔던 것을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면요. 최진봉 교수님, 이거는 좀 이견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는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너무 네. 정권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이렇게 또 하는 건가. 네.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사실은 검찰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요,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제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이 이제 지금 현재는 여소야대잖아요. 그 민주당이 협조를 받아야만 법안 처리도 가능하고 또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충돌이 돼가지고 강대강 대치가 되면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 원리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검찰이 정말 이렇게 정권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선이 끝나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법무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진혜원 검사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진혜원 검사 2020년 7월이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 선택을 하자 사진과 함께 나도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꼈다. 결국 나도 추행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이것은 2차 가해다. 이렇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8개월이 지나 법무부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차 가해 논란이 있은 지 1년 8개월 만에 징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가 뒤늦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코드를 맞췄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법무부가 일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정상화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혜원 검사 문제는 이 진혜원 검사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SNS 등을 통해서 검찰 내부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또 이 2차 가해라든지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든지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 검사가 과연 이게 맞느냐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네. 이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1년 8개월이나 끌었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대검에서 어떤 징계 절차도 오래 걸렸지만 또 법무부에 올라가서도 또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눈치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진혜원 검사 같은 경우는 또 그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SNS 글들을 많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가?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 징계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고 저는 좀 이제 그 검찰이라는 게 보면 조금 전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검찰은 바람 불기 전에 이미 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미 스스로 알아서 눕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치 검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른 사건이 대법원 판례 보고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해야죠. 근데 그 환경부 장관 문제를 대법원 판례 보고 끝나니까 이제 3년 뒤에 그럼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진영 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검찰이 또다시 이게 정치 바람을 타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인 5월 9일까지 검수완박을 실행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 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등 검찰 개혁, 가짜뉴스 방지 등 언론 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에는 빨리 해야 된다, 개혁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말이 검수완박이라고 그러니까 저 말을 별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저것도 단독 처리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걸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당내 의견이 모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검찰 네. 수사권 이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그 국회를 떠나서 그 경찰 수사 실무 쪽에서 보면 이거는 혼란과 불만 그 자체예요. 예. 이게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들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수사 실무를 하고 있는 경찰들은 지금 업무가 과다해요. 그래서 고소 사건, 간단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이것이 처리되는데 기존에 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경찰 수사 실무를 하는 경찰들의 업무 배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예. 이거는 좀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게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의견을.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그거는 좀 이 현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상공론을 하지 말고.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와서 경찰한테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중대수사청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수사권 행사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어떻게 입법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밀어붙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검수완박이 맞느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요.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네, 6월 지방선거 전에 의석수를 앞세워 새로운 정부가 배치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오히려 대선 민심의 배반이다 이런 논란 속에 지방선거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역풍이 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까요? 지금 이번에 그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권 자체가 검경 수사권 분립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보면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수사 처리 속도가 너무나 늦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수사 능력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도 지금 대충 그 수사권 자체를 이양해버리고 수사가 안 돼요. 자,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보면 국민들 생각에서는 검찰이 왜 이렇게 실력이 떨어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계속 검찰 수가 그다음에 개혁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게 계속 밀어붙이겠다? 저는 이거는 민심에 저는 역행하는 걸로 봐요. 오히려 저는 이걸 밀어붙이다가는 자칫하면 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부의 발목 잡는 게 아닌가. 또 더군다나 이제 여권이 야당이 되는데 자기들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야당이 되니까 검찰 자기들 수사 못하게 그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 프레임에서 과연 지금 현재 여당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렇게 추진하면 굉장히 큰 역풍이 불 겁니다. 최지봉 교수님,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물론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정권의 압박을 받아 수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예. 문제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거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처리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 또 이제 뭐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반대, 이 문제와 연관이 돼서 이거 이슈화 돼 버리면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을까,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지금처럼 아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